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참 미안한 소재를 다뤄보겠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부검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온 몸이 골절되어 있고 배 안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다라는 결과인데,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참혹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런 반성들 때문에 정의나 미안의 챌린지까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인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공분하는 지점이 양모한테 적용된 혐의가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라는 거.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권고형의 범위가 4년에서 7년 정도인데 살인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정의나 미안의 챌린지를 통해서 법원에 수많은 진정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을 해서 이들이 저지른 죄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 지금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이 진정서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제출하면 되는지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판사가 보통 이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도 이 문서의 취지를 알 수 있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목은 엄벌 탄원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우체국으로 제출한 진정서나 엄벌 탄원서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의 날인이 꼭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요. 적어도 1심 판결서를 판사가 쓰기 전까지는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1심 판결 선고일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에는 보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탄원서가 10,000통 이상이 있어야지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몇 통이든 상관없다.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탄원서는 A4 용지에 작성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A4 용지 사이즈로 인쇄해서 다 기록을 편찬하거든요. 그러니까 B4 이런 거 말고 A4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된다. 저도 한번 써봤어요. 먼저 제목에다가는 엄벌 탄원서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사건 번호를 꼭 쓰셔야 돼요. 탄원인의 성명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피고인이 저지른 죄과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엄격하게 좀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돼요. 또는 도장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담당 재판부를 적어주시면 탄원서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검찰에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작년 6월에 동거남의 아들을 무려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놔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중에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이 재판에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문제인 것이고, 증거 수준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살인죄 적용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서야 입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 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유감스러운 지점은 바로 여기에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긴급 임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4시간 막 신고가 들어오고 주말이고 심야고 할 거 없이 불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지자체별로 전담 공무원이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천구는 2019년 연간 신고 건수가 193건이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만 신고 건수가 175건이에요, 지금. 근데 전담 공무원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 아동학대 전담 조직을 국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신속하게 확충을 해야 돼요. 형사 당직 변호사 제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게 아동학대 전담 당직 변호사 제도 같은 거 도입해서 변호사들을 출동시켜야죠. 변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이 팀으로 일을 하게 한다든지 예산 확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 피해자 대리, 재판 출석 이런 것까지도 다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뒷받침해야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대신 비록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 있게 변호사 사회가 나서서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하도록 저도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